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4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 뭘 봐야 될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81번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재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포에 넣지 않고 바로 부설이 가능한 거죠. 자, 81번인데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돼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은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식? 관로식.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암거식이 되죠. 그래서 요 자체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직접 매설식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차량이나 매설되는 부설되는 케이블의 위치가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어요. 이제 있는 경우 먼저. 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소 매설 깊이가 얼마가 된다? 1m 이상이 돼야 돼요. 원래 이제 개정 전에는 1.2였는데요. 개정 후가 되면서 1m로 바뀌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 땅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판 다음에 이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저희가 설치했고요. 요 내부에 저희가 이렇게 케이블을 포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전선을 그러니까 이 흙을 메우는 이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다. 이 경우는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 전에는 기타라 표현하지 않고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싹 빼면서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출제가 돼요. 뭐냐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트러플을 부설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포설이 가능한 이 경우가 뭐냐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제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CD 케이블이라고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매설식에서 트러플을 생략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보면 관로식의 경우 최소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얘가 매설되는 위치 자체가 어떤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대요. 요때는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1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82번 보겠습니다.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 이거 제가 지워볼게요. 이것은 전로의 절연 생략 조건이라고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 내용이 많지만 정리해드리는 부분에서 답이 결정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전로의 뭐가 된다? 절연 생략 조건이 됩니다. 상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전선을 저희는 전로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절연이 요구되죠. 절연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대상과 절연이 됐다는 건 내가 A라는 대상을 만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저희가 절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접지점 기억하시면 돼. 이것은 절연의 의무가 없고요. 두 번째가 시험용 변압기나 전기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떤 금속성 외암을 갖는 이 모터를 접지선을 연결해서 대지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지점은 여기죠. 절연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절연하면 금속성 외암과 이 접지선이 절연이 되면서요, 접지를 하나만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전기적으로 분리된 회로니까. 그래서 모든 접지점에는 절연을 생략하고요. 시험용 변압기나 전기로 정도는 기술상 절연이 부득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번이냐면 절연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기로가 되겠죠. 그렇죠? 전기로. 그래서 유도로 아크로 이런 것처럼요, 물질을 가열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83번은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옛날에 나왔다면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세모가 아니지만 지금 문제로 나오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83번은 일단은 좀 제가 지워보고 해볼게요. 83번은 저압용 퓨즈에 관련된 얘기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모두 이제 그 수치가 변했습니다. 근데 좀 까다롭게 변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5A 이제 퓨즈라고 하는데,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 전격의 몇백 현지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격 전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격 전류는 우리가 63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 63A를 기준으로요. 진루 작은 게 4A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한 번 더 곱하면 16A인데 이놈만 미만이야, 이상하게 변태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공을 하나 붙여봐요. 160A.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공을 2개 붙이는 거야. 왜? 위에 거만 하나 붙여줘. 나도 2개 붙여주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하가 됩니다. 네. 400A를 초기화하는 건 원래 안 나옵니다. 개정 전에도 400A까지 있었고, 400A를 초과하는 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요. 자, 시간은 조금 있다 하고요. 두 번째가 이 불용단 전류라고 할게요. 견디는 전류죠. 그 다음에 용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용단인데요. 요거는 1.5배. 자, 요놈도 1.5배인데 나머지는 죄다 1.25배가 돼요. 그 다음에 1.25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단 전류인데요. 용단 전류. 요놈 2.1배가 돼요. 요놈 1.9배. 나머지 1.6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용단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60이잖아. 60분이 되고요. 여기는 120이야. 여기는 180이고요. 자,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수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 탈바꿈이 된 거죠. 최선, 이제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여간 좀, 이쁘게 좀 뭔가가 생각날까 이렇게 해도 이게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5A 퓨즈고 몇 배의 전류를 견뎌야 되니까 불용단 전류를 일단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15A니까 여기에 해당되네. 16A 미만이니까 몇 배? 1. 뭐가 된다? 5배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이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그 저압용 퓨즈 부분이 이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돼. 좀 내용이 까다롭더라도 사실은 이전 걸 외우셨던 분들이 더 헷갈리죠.
새로운 이제 부분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거예요. 84번과 이제 이 몇 번이냐면 7번을 제가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선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선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2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87번, 84번이죠. 84번과 그 다음에 87번은 뭐가 된다? 지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지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다 써놓고 한번 2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kN 이상의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무조건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고,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요, 도로를 횡단 시,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얼마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한다? 5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한해서는 얼마가 된다? 4.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갑시다. 84번인데요. 지선에 관련된 시설사항이야. 자,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허용 최저인 장하 중 아니지. 3.31인가요, 거기? 아니라 4.31이 되고요. 1번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소선의 이제 가닥수는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 맞아. 그쵸? 맞는 얘기야. 3번 소선 지름은 뭐가 된다? 2.6mm 이상이 된다 말씀드렸죠?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4번은 정답이 이제 이 1번이고요. 87번 갑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기서는 1번이 되겠다. 그래서 둘 다 1번, 1번이네요. 네. 그래서 지선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몇 문제가 나왔다? 2문제가 나왔다. 라는 얘기죠. 자, 85번. 옥내배선에 220V인 경우 금속관 공사를 이제 시설할 때 옳은 거예요. 80 뭐가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가 돼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요. 일단은 이 금속관 공사는 접지해야 돼요. 어떤 식이든 우리가 이 관이 있고 내부에 전선이 존재하고 항상 이 전선에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금속성 외압은 접지를 해줘야 돼. 일단은 기억하면서 하나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 요거 하나만 보셔요. 얼마가 되냐면 1.2mm 이상이에요. 자, 85번. 금속관과의 그 접속 부분에 그 나사는 3턱이 아니라 5턱이 됩니다. 일단 무시하고요. 자, 전선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은 바로 나가리고요. 3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두께는 얘기했잖아. 1이 아니라 얼마예요? 1.2가 맞아요. 그 다음에 1번이 잘 모르더라도 4번이 누가 맞아도 안 말이죠. 금속관에는 뭘 해야 된다? 접지해줘야죠. 그래서 모든 금속성 외암을 갖고 있고 내부에 전선이 존재하고 이 전선에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지해야죠. 85번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6번 봅시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이잖아. 이거는 보통 보면 맨날 이것도 보면 이제 주는 문제로 이제 저희가 물어보죠. 86번. 어떤 식이든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야? 300볼트 이하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야? 이게 원래 미만이었다가 바뀌었어요. 얼마가 되냐면 400볼트.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요 놈만 좀 다르죠. 요 놈에서 하나 더 있고요. 그렇죠? 교통신호등일 때만 사용전압이 얼마다? 300이에요. 따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의료용 변압기나 전기 울타리죠. 이때는 얼마가 된다? 25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87번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네, 자, 88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상시 정전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해서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 이미 여기서 좀 나왔어요. 이제 답이. 유도전류. 그쵸? 그래서 요 88번인가요? 예. 88번은 유도장애와 관련된 그 유도전류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기준에서 유도전류의 크기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유도장애 방지와 관련돼서 유도전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첫 번째가 12km마다 선로의 길이 즉 60kV 이하고요. 12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페어?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60kV를 초과하는 선로예요. 전압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리 보고 접근할 거다. 40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가 얼마? 3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여기서 그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유도전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2자가 있으면 2가 정답이고, 그쵸? 유도전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4자가 주어지면 3이 정답이고 3자가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여기서는 2자가 주어졌으니까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89번이 돼요. 수소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 장치에 관한 시설 중 잘못된 거죠. 이 수소는 냉각 매체로서 상당히 훌륭한 매체입니다. 저희가 공기나 수소 내지 물 등이 있는데요. 이 발전기나 이제 어떤 식이든 이 장비의 출력을 증대할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은 바로 냉각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출력 증대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89번인가요? 89번은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다.
좋은 점도 많은데요. 취급에 주의를 해야지. 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요 놈은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얘는 이 누설된 수소를 발전기의 그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로 방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 시에는 뭘 설치해라?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라 이거죠. 그래서 수소의 발전기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요, 경보 장치를 설치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저희가 발전기 전원을 끈 다음에 내부에 있는 그 수소가스를 다시 다 뺀 다음에 다시 새로 주입을 시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그 간접 치환식이라고 해서 요 놈을 그냥 이제 실제로 운전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치환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잘못된 거죠. 발전기는 기밀 구조여야 돼요. 수소가 대기압에 폭발이 생길 경우 압력에 견디는 강도일 것. 일단 얘기 안 했지만 참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70%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수소의 온도나 압력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만 좀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은 좀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아이고 2번이다 라는 얘기지. 자, 90번 옥내 배선에 이제 옥내 저압 배선을 가요전선관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전선을 단선을 사용한다면 그 단면적은 최대 몇 스퀘어 이하인가. 자, 90번은요 가요전선관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몇 가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단면적은 내부에 넣는 전선 단면적 물어보면 무조건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지금 단선의 경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솔직히 세 번째는 정리 하나 많아야.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돼.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선의 단면적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4번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는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 안 써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넘어갑시다. 자, 91번인데 고압 인입선을 다음과 같이 시설했다.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고압 인입선을 물어봤다기보단요, 연접 인입선을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문제 자체를 아예 기억하셔도 좋아요. 91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고압 인입선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보면 아주 고정적이에요. 연접 인입선을 시설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접 인입선은 저압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 문제 하나밖에 없어. 좀 기억을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우리 이제 가공전선로가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주상변압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구석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집이 이렇게 또 있다고 볼게요. 어떤 식이든 지지물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이 선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건 가공인입선,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보내지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접인입선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분기점으로부터
이건 연접인입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분기점은 어디야? 여기야. 이 전선은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존재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죠. 자, 연접인입선에 그래도 이제 쓰자. 연접인입선의 시설 기준이 된다. 두 번째가 이 폭이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그지같이 차량이나 이제 어떤 이제 이 교통에 관련된 이런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도로가 있다면 얼마가 된다? 이 폭이 5m 넘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어요. 세 번째가 우리 집을 관통할 수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해요. 연접인입선의 행위는 저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접인입선은요, 전압 자체가 저압만 가능하다 보니까 저압 가공인입선이랑 똑같은 전선인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데 경관이 15m 이하가 된다면 2.0mm의 전선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필요하죠. 경관이라는 건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우리 집과 옆집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압 인입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2번에 보면 1.5m 떨어진 다른 수용가에 고압에서 연접 인입선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저압만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맞는 얘기예요. 자, 92번 봅시다.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으로 적합한 거예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압 옥내배선이 되겠다. 첫 번째가 연동선을 기준으로요. 연동선을 기준으로 굵기는 얼마가 된다? 2.5스퀘어가 되겠다. 그쵸? 다만 우리가 뭐 출퇴 표시나 내지 전광 표시, 그 다음에 제어 회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뭐 요딴 얘기 나오면 얼마가 되냐면 1.5스퀘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단면적 0.75 스퀘어의 뭐 이제 이 코드 또는 이제 뭐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저는 그냥 이제 세 번째가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얘기 나오면 0.75 뭐 이 정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뭐가 없어졌냐면 MI 케이블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없어졌어요. MI 케이블. 요게 1스퀘어였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제 풀리는데 이제 틀린 걸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저압만 가능한 건데 어쨌든 뭐 이제 요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얘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2.5스퀘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소맥분, 전분, 유황 등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공장에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저압 옥내배선에 이제 이 공사 방법 중 뭐가 된다? 적합하지 못한 거예요. 단 각종 전선관의 배선 시 관의 두께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요, 여러분들 먼저 96번과 93번을 연계해서 한번 해볼게요. 분진에 관련된 시설이 되겠고요. 자, 93번과 96번이죠. 자, 분진에
시설 기준이다라고 볼게요. 먼지죠, 먼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폭연성 분진이 있고요. 폭발할 우려가 있는 이제 먼지가 다량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 이 전기 설비를 할 때 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갖고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된다면 가연성 분진입니다. 가연성 분진, 즉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분진에 의해서 이제 이 분진이 다량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 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역시 뭐가 된다? 이제 이 불이 나거나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폭연성 분진일 때는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얘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금속관 공사랑 케이블 공사만 가능합니다. 네. 자, 가연성이 되면요 금속관과 케이블은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합성수지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합성수지관도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두께가 제한이 있습니다. 2mm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종류는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 이걸 하나 기억하자. 가연성 분진은 가짜 들어가는 공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연성 분진과 위험물을 저장하는 내지 위험물을 제조한다고 나와요. 저장 장소에 배선 공사랑 똑같은데 맨날 석유류를 저장한다고 나와요. 같이 좀 기억을 해. 근데 이거는 맨날 틀린 걸로 애자공사 한다고 나와요. 이제 애자공사가 안 되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좀 기억하자 이거죠. 자, 그럼 가봅시다. 93번부터 소매꾼, 전분, 유황 등의 가연성 분진이죠. 그렇죠?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적합하지 못한 거네.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인데 가짜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봅시다.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에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 갖고요. 폭발할 우려가 있대요. 네. 이러한 장소에 전압 옥내배선의 그 전기 설비 공사는 이건 폭연성 분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뭐가 된다? 금속관이 되겠죠. 4번에 있죠. 네. 자,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94번.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사용하는 비종철주나 비종철분 콘크리트주 내지 철탑의 종류로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지지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원래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다 똑같은데요. 그냥 철탑의 종류라고 해볼게요. 90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네요. 얘는 실기에서도 철탑의 종류를 5가지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직선형 철탑이라고 있어요. 스트레이트 타워라고 그래. 그래서 직선형 철탑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수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각도형이 돼요. 각도형. 요 놈은 수평각도 3도를 초과하는 개수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인류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놈은 전선을 인류 또는 억류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선에 즉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를 하면서 장력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내장형이 돼요. 시험 문제는 3가지 형태로 물어봐. 첫 번째가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한다든지 내지 직선형 철탑이 이 연속해서 몇 기? 10기 이상씩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씩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불평형 장력이에요. 예,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강형인데 이건 뭐 이제 별도로 물어보는 건 없어요. 저도 원래 이제 요거를 저희가 실무에서 A형 타워, B형 타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B형, C형으로 나뉘어져요. 3도 초과 20도 이하면 B형, 20도 초과 30도 이하의 중각도면 C형, 그 다음에 요놈 D형이고요. 요놈 E형 타워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별도로 그렇게 불러주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 철탑의 종류 5가지 쓰시오. 요 두 놈도 실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몇 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합시다. 자, 어쨌든 뭐예요? 지지물의 양쪽에 뭐가 된다? 경관의 차가 큰 곳이죠. 무슨 형이다? 내장탕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 모르면은 내장탕. 그래서 직선형 철탑은 3도 이하, 각도형은 3도를 초과, 인류형은 몰라도 인류한다, 억류한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장형은 경관의 차가 큰 곳,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거나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보강형은 그냥 종류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5번 봅시다. 저압의 옥측 배선의 시설 장소에 따라 시공이 적절하지 못한 건데요. 95번은 옥측 전선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특정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요 측면에다가 요렇게 저희가 이 지지점 만들어서요 이제 전선을 가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옥측 전선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100kV 이하에서 가능하고요. 첫 번째가 가능 공사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이렇게 정말 푸르꾸죠. 두 번째가 불가능 공사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가능 공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옳은 것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 다음 옥측 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조건 뭘 기억한다? 합성수지간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불가능 공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옥측 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조형이어야 돼요. 목조형 조형물에 뭘 설치한다? 금속이나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나무 형태다 이런 얘기지. 그럼 봐봐. 지금 뭘 물어본 거야? 옳지 않은 거잖아. 그쵸? 무조건 빨리 봐야 돼. 목조형 조형물에 뭘 설치했어? 금속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몇 번이에요? 3번에 있네요. 그쵸? 요렇게 하시면 돼. 종류별로 이걸 다 외우기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요. 요 정도만 보시면 기출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압 옥측 전선로가 되면 전선을 무조건 뭐만 사용해라? 케이블만 사용해라 라는 문제도 꽤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이제 95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6번 했죠. 자, 97번 봅시다. 왜 안 나오나 했죠?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kV인가? 킬로볼트로 물어봤네요. 갑자기 이 숨 쉬다가 분필이 코로 들어갔네 이거. 자, 97번이죠. 97번은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되냐면 10분간 가하는 거죠. 또 하나가 어디에? 건선과 대지야. 자, 요거 외우실 때 이제 우리가 비, 접, 그다음에 다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자, 갑시다. 중성점 비접지식일 때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 근데 조건이 있다. 뭐 최저전압이라는 조건이 있더라. 자,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이 돼야 돼,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뭐한다? 초과하는 그러한 전선로에서는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야. 근데 이것도 뭐가 존재해? 최저 전압이 존재해.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1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1500으로 해줘. 자, 접지식은 전압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범위를. 자, 1.1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이 존재하더라. 몇 볼트냐면 75,000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접지죠. 역시 전압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접지 방식 보고 전압 보고 가는 거예요. 0.92배. 그쵸? 이건 뭐 최저 전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 자, 이때는 170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그 전압에다가 몇 배? 0.72배가 돼요. 자, 최저 전압이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64배가 돼요. 최저 전압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최대 사용 전압이 69kV인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야. 69kV는 이미 7kV를 한참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가 69가 되고요. 여기가 1.25배가 되겠지. 69,000으로 펼치지 않은 이유는 킬로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86.2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혹여 연료전지나, 그쵸? 기억나시죠?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가 나오면서 절연내력 시험 배수를 물어봤을 때 직류 몇 배? 1.5배. 교류 몇 배? 1배가 되겠습니다. 네. 자, 98번. 그러니까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에 사용하는 전열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설에 이제 직류라고 나오면 우리 이제 2배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97번 잠깐 문득 해설을 보다가 직류라고 나오면 이제 우리 원래 계산한 거에 2배였었죠. 네. 98번.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에 사용하는 전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된다? 틀린 거야. 자, 이것도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테마로 제가 묶어볼게요. 도로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이거든요. 둘 다 똑같아. 98번이죠. 도로의 그 전열 장치나 전기 온상기인데요. 도로의 전열 장치나 전기 온상의 시설인데, 이거 이제 도로의 전열 장치는 뭐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 눈이 와갖고요. 이 눈에 의해서 빙판이 돼갖고 차량들이 이제 미끄러져갖고 사고가 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도로에다 열선 깔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온상 설비는 식물 재배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예요? 300볼트 이하고요. 두 번째가 발열선의 온도라고 그래. 이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무조건 80도입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사실은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 거죠. 왜? 대지전압은 일단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식물 재배용 전기온상 설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무조건 이제 1번 이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고요. 맞아요. 2번 아니야. 발열선의 온도는 이제 80도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발열선의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건 뭐예요? 80도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갔고요. 2014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제가 한번 결정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81번이죠.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한 콘크리트체 트라프를 생략하고 바로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 관련된 얘기고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지만 여기서 정해드렸던 내용 모두 해야 돼요. 꼭 보라는 얘기죠. 자, 82번. 전로의 절연 생략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 접지점과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꼭 기억하자. 83번. 아이고 어렵다 이거. 개정이 오지게 돼갖고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 기준은 외우는 대로 다 점수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해드렸던 대로 그 부분에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84번, 87번과 더불어서 지선의 시설 기준이죠. 항상 보면 절연 내력이나 지선에 관련된 사항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죠. 꼭 정리를 해야 되고요. 85번 금속관 공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금속관은 접지를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금속관의 경우 얼마가 된다? 그 두께가 1.2mm 이상. 이거 정도만 꼭 기억하시고요. 나사 조임까지는 기억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부분 내가 아는 거에서 정리가 되니까. 자, 86번 대지전압 무조건 이제 300이잖아요. 자, 87번 지선이었고요. 88번의 키포인트는 뭐야? 유도전류잖아. 유도전류가 나오면 무조건 2자 있으면 2, 없으면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 이렇게 보자고 했었죠. 89번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인데 온도와 압력 계측하는 장비랑 누설된 수소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순도 몇 프로? 85%꼭 기억하자. 90번 옥내 저압배선으로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한 전선의 굵기죠. 10스퀘어 이하. 요거랑 내부 접속점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91번은 고압 인입선에 대한 문제였지만 얘는 사실 누구에 관련된 얘기다? 연접 인입선에 관련된 얘기예요. 문제 자체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면 좋지만 이제 이 연접 인입선에 관련된 걸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92번 저하복내 배선으로 적합한 거죠. 그래서 연동선과 이제 전광 표시나 제어회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1.5스퀘어 되지 캡타이어 케이블 나오면 0.75 찍자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93번 그다음에 96번은 폭연성 분진과 뭐가 된다? 가연성 분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꼭 해야지. 94번 철탑의 종류가 되죠.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보강형 있죠. 보강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특징을 꼭 기억해야 돼요. 95번 옥측전선로죠. 꼭 정리하자. 그래서 100kV 이하가 되고 사용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요거 말씀드렸었죠. 기억을 하면서 고압인 경우 케이블 사용한다. 97번 말할 필요 없죠. 너무 중요하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다 정리하셔야 되고 마지막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 설비나 내지 도로의 전열 장치는 이제 발열선의 온도만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8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4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외적으로 정리해드린 부분 꼭 정리 부탁드리고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